우리 경영대학 건물 이사 오고 이제 좋은 환경에서 학생들이 좀 너무 딱딱한 그런 사고와 이런 환경 속에서 공부하는 것도 문제고, 또 앞으로 경영에서 이 감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또 우리 경영학과가 좀 인문학적 교육 잘 갖추어진 교육을 고치하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크게 두 영역, 미술 쪽으로 하고 또 한쪽으로 이제 음악.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음악대학과 함께 음악 연주를 좀 했었고요. 그보다 훨씬 더 먼저 우리 이 건물 오자마자 학생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곳에 예술품 전시회를 하고, 또 건물 곳곳에 좋은 그림들을 걸어놓고 학생들이 오가며 감상하고 정서를 키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작품들을 만드신 작가 김태수 작가님 오늘 모시고, 이 전시회의 이름이 에코플로라고 해야 되는지, 에코플로라는 이름으로 지금 작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태수 작가님의 작품 관 3개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또 이 작품들에 대해서 이야기 듣고 나면 아마 여러분들이 볼 때 또 달리 보일 거고, 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리라 생각하고요. 그래서 나눠드린 자료 보시면은 이 작가님의 작품 활동들을 좀 볼 수 있을 텐데, 김태수 작가님은 우리 이웃대학을 졸업하셨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의 미술대학 졸업하시고, 또 우리 대학원 조수호정 졸업을 하시고, 미국 인디아나 대학에서 스컬처를 전공하시고, 또 뉴욕 아카데미 오브 아츠에서 스컬처 공부를 하셨습니다. 더군다나 우등생으로 졸업을 하셨습니다. 많은 교육도 받으시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 나눈 것보다 많은 고뇌와 생각을 하시면서 이런 작품 활동을 하시는 작가님이라서 오늘 굉장히 우리에게는 좀 새로운, 마음을 좀 따뜻하고 촉촉하게 해주는 그런 말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태수 작가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태수입니다. 네, 여러분 만나뵈서 너무나 반갑고요. 그리고 또 이 자리에서 제 작품을 이렇게 함께 공감하고, 그리고 물론 작품 제 삶 이야기랑 항상 함께 이야기가 나눠질 텐데, 이런 시간을 갖게 돼서 정말 개인적으로 영광으로 생각이 되네요. 네, 우선 작품들을 오가다가 색상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아마도 지저로 눈이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감상을 하셨을 텐데, 하면서 이렇게 그 작품이 얘기하는 것을 혹시나 느끼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제가 전하려고 하는 그런 메시지예요. 근데 사람마다 그게 다 다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공통적으로는 다 이렇게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면 다 같은 이야기, 맥을 같이 하는 그런 이야기더라고요. 그래서 선택한 그 전공의 길이 있을 텐데, 저는 조각을 선택했고, 그럼 김태수한테 조각은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 그 얘기를 잠깐 나누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에코플로우가 되다. 그래서 제 작품 주제가 에코플로우인데, 그 삶 전체가 에코플로우가 된 이야기를 나누게 될 거고요. 저는 그렇게 이렇게 지금까지 에코플로우로 작품을 하게 되게 이끌어온 것이 사실은 꿈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꿈은 생명이다, 이렇게 무형인 것이 아니고, 그리고 추상적으로 머리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그냥 선택의 하나로서 꿈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에게 꼭 필요한 물과 산소와 같은 그런 생명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는 네 번째는 이제 그렇게 1, 2, 3을 이야기를 하다 보면 스스로한테 정말 지금 저도
이렇게 앉아있을 시기에 내가 과연 무엇을 해야 할까, 내가 이것을 해도 내가 잘 앞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여러분 각자한테 좋아하는 것이 있고 하고 싶은 것이 있을 텐데 그런 것을 하고 살아도 내가 될까 하는 그런 의문을 제가 이렇게 던졌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마 돌아가면서 그 답을 얻어갔으면 하는 생각에 이렇게 네 가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간단히 정리를 했는데, 김태수에게 조각은, 그래서 지난번에 첫 번째 때 그 작가 선생님께서 하신 거는 미디어 아트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요즘엔 사실 굉장히 예전에는 조각, 회화, 그래서 회화하면은 서양화, 동양화, 이건 너무나 익숙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조각은 가끔 드물게 우리가 광화문 앞에 이순신 장군상이나 이러한 형상들을 조각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셨을 텐데, 지금은 너무나 예술 분야가 광범위하게 설치 예술, 그 다음에 미디어, 영상, 공연 이렇게 너무너무 많이 확장이 된 예술 속에 사실 아직까지도 입체를 그냥 조각이라고 통상적으로 불리워져요. 그런데 이 조각은 우리가 대학에서 조속과하고 주요 예술가로 지금은 이렇게 과로 지어져서 작업하는 분야인데, 그 조소는 깎을 조자, 그래서 이렇게 나무나 돌을 깎는 작업이고, 소자는 붙일 소자, 흙을 이렇게 붙여가면서 형태를 빚는다. 그런 다음에 이제 흙은 오랫동안 보존하지 못하기 때문에 동이나 이런 걸로 캐스팅을 해서 이렇게 이제 보관하는 그런 형상을 통틀어서 조소 분야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통상 모든 입체를 그냥 다 조각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현재 와서는 재료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철판이나 플라스틱, 새 날개, 모래, 돌 이런 것을 다 직접 하고 구성하고 이렇게 해서 입체로 되고 또 더 넓게 확장해 나가고, 그리고 대지에다가 설치하는 그런 아주 넓은 범위의 입체까지 이렇게 예술이 발달이 되어 왔는데, 아직까지도 이제 우리가 입체를 그런 구성이나 집적이나 그다음에 용접이나 이렇게 해서 만든 입체는 그냥 통상적으로 저희가 조각이라고 부르고, 또 그러한 분야에서 일을 하는 작가를 조각가라고 많이 불리워져요. 그런데 그럼 저는 조각이 돌을 깎고 나무를 깎는 작업은 아니에요. 저는 판재를 이용해서 용접을 하는 조각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기 밖에서 이제 작품 보셨을 텐데, 그 판 하나하나를 다 휘어서 그 중심판에다가 이제 용접을 한 그런 용접 조각인데, 그렇게 해서 지금 나온 이 작품의 주제가 에코플로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두 번째 보면, 제가 이 조각을 선택한 건 1980년대였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사실 제일 내 인생의 1순위가 조각이었고, 그리고 한순간도 쉼 없이 이렇게 쭉 그 조각으로 함께 숨을 쉬면서 살아왔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제가 개인전을 하게 됐을 때는 삶의 숙고라는 제목으로 하게 됐는데, 과연 나는 누구일까? 나는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그러한 질문들을 갖게 됐고, 그러한 질문들을 가지고 주제로 해서 작품을 하게 되고,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작가들이 개인전을 한다 하는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저녁에 일기를 쓰듯이 저희가 이렇게 그때그때 느끼고 생각하고 경험한 것들을 시각 예술, 입체로 표현을 했던 거죠. 그래서 쭉 제 이제 개인전의 주제가 되었던 단어들을 이렇게 문장을 써냈는데, 그래서 첫 번째는 난 누구일까라는 생각으로 삶의 숙고라는 전시를 했고요. 두 번째는 정말 살다 보니 일상은 하나하나의 선택이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떠오르면서 이제 그러한 주제로 전시를 하고, 또 몇 년이 이렇게 지나다 보면 인간에서 이 관계를 통해서 내가 성장을 해나가고, 또 엄마로서, 아내로서, 그리고 친구로서, 동료로서 사회 나가서는 또 이렇게 가르치는 직업으로서, 작가로서 이런 관계를 통해서 내가 성장을 해나가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주제로 전시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이제 생명의 그동안까지는 주로 인간관계에 대한 작품을 했었는데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이제 자연으로 눈을 뜨게 됐는데 그때 이제 생명의 소리가 이제 진화돼서 지금 에코프로라는 전시를 하게 됐죠. 주제가 됐는데 그때 제가 발견한 것이 여러분도 많이 이렇게 그 화분에다가 씨를 심어서 키워본 적이 아마 초등학교 때 있지 않나 싶어요. 근데 그 저희 아이가 이제 숙제를 내서 제가 그걸 이제 도와주게 됐었는데 각각 다 다른 씨앗을 화분에다가 심었었거든요. 그랬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떡잎이고 그 다음에 본잎이 나와서 그 다음에 이제 꽃을 피고 열매를 맺잖아요. 그런데 떡잎은 다 씨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떡잎의 모양새는 다 같아요. 여러분 혹시 그거 발견한 적 있으세요? 사실은 얘 되게 다 무심코 그냥 지나가고 봤어도 지금 이렇게 의미 있게 생각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아마 제가 내 삶을 막 통제하려고 했고 다른 사람의 삶까지도 막 통제하려고 했었던 때인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 작은 씨앗이 저에게 교훈을 주는 거예요. 이거 봐라, 떡잎에서는 다 모양새가 같다. 그러면서 그 시간과 때에 맞으면 그 씨앗의 본질대로 우리는 성장해 갈 수밖에 없는 그 사실을 작은 씨앗한테서 배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나 그 성급하게 나를 통제하려고 했고 타자를 통제하려고 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자연히 그 자연에 관한 주제, 그 다음에 생명에 관한 주제로 작품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시기가 저에게는 참 많이 이렇게 의미 있게 다가오고 그리고 그 전에 그 세상을 바라보고 제가 생활하는 그런 태도가 많이 달라지는 계기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믿어주고, 왜냐면 그 씨앗은 자연스럽게 그 자기의 본질을 갖는다는 것을 그 씨앗으로부터 배웠기 때문에 나 자신의 씨앗을 믿고 또 타자의 씨앗을 믿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제 마음도 너무너무 평안해지고 그리고 모든 것이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멀리서 관찰하는 모습으로 삶을 보게 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자연에 관한 주제를 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제가 전시를 쭉 해오면서 조각은 나에겐 스승이다라는 단어로 함축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길을 이끌어주면서 그리고 그때그때 나에게 그 필요한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다 제가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알려준 그러한 스승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왜 하필이면 그 사실은 저한테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해요. 여잔데 조각이 너무 힘들지 않느냐고. 물론 제가 처음에는 이제 소조 붙이는 작업에서 그때는 사실 작품이 크지는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점차 나무도 깎고 돌도 깎고 이러면서 지금은 작품이 엄청 많이 커졌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작업을 하는데 힘들지 않았느냐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저는 그러니까 80년대에 제가 조각을 선택한 당시도 저는 그 물리적인 노동이 너무 좋아서 선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마다 가진 그런 적성은 너무너무 다르다. 왜냐하면 되게 여자들은 그냥 편안하게 우아하게 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는 그냥 편안하게 있는 것이 제일 고역이에요. 나가서 그냥 노동을 하는 것이 저한테는 그게 살아있는 것 같고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나는 굉장히 활동적인 걸 좋아하고 에너지가 많은가 보다 이런 생각을 이제 이렇게 정리가 하게 되면서 조각을 선택한 것이 내가 너무나 잘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사실은 중간에 뭐 이렇게 누가 가르침을 준 것도 아니고 자연스럽게 제 마음이 가는 대로 사실 제가 80년대 조각은 지금도 시각예술 중에서 회화가 차지하는 인구들은 80% 정도 되는데 사실 조각은 뭐 10%, 20%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없는 전공 분야였었어요. 그래서 저도 대학교 입시 때는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들어가게 됐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활동적으로 만들어야 되고 서서 막
주로 이제 온몸을 이용해서 그 실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좋아서 끌려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것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손을 놓지 않고 지금까지 이렇게 오지 않았을까. 만약에 책상에 가만히 앉아서 하는 그런 학문이었다면 제가 그렇게 유학을 가고 계속 지금까지 활동을 할 수 있었을까, 그런 의문도 가끔 하게 돼요. 그러면서 조각을 하면서 내가 가진 그런 성격,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적성, 그런 것들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그런 것으로 인해서 내 세상, 지금 밖에 보여지는 세상의 가치관을 갖게 되고, 그런 시각으로 보게 되고, 그런 일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저에게는 조각은 내 삶의 스승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러한 제 삶이 에코플로우가 된 거예요. 이제 에코플로우라고 하면은, 에코 하면은 생태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플로우 하면은 이제 흐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생태의 흐름 하면 사실은 자연의 순리라는 그런 그 상징적인 의미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작은 씨앗으로부터 제 삶의 의미가 많이 달라지면서 그것이 전체적으로 심화가 된 거거든요. 살아가면서 더욱이 우리는 너무나 내가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는, 그리고 물론 사실 작가의 길이 참으로 지금 저는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좋아서 이 작가의 길을 그냥 뛰어들어서 오다 보니 이게 정말 녹록치 않은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지금 많이 깨닫게 돼요. 그런데 중간에도 그런 사실을 많이 깨닫게 됐고, 그러면서 내가 이걸 놓아야 할까 가야 할까 하는 시간도 많이 있었는데 에코플로우가 저에게 답을 준 거예요. 어떻게 주었냐면 우리가 왜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왜 내가 그것을 좌절해야 하는지 놓아야 하는지, 그것은 아마도 내가 결과를 통제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결과는 아무도 알지 못하잖아요. 우리의 삶에서 내가 어떤 걸 하고 싶어서 가지만 그 결과를 내가 그걸 통제하려고 하니까, 내가 어디까지 가야겠다, 내가 저만큼 갈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지금 여기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손을 놓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그 에코플로우가 저에게 가르쳐준 거예요. 어떻게 가르쳐줬냐면은, 아까 이제 씨앗에서의 느낌도 그런 것도 깨달았지만, 또 한 번은 이제 그것은 그 씨앗에서 느낀 아마 7, 8년 정도고 거의 10년 정도 됐을까, 그런 정도 수인데, 그때도 여전히 사실 작가로서의 삶은 녹록지 않았기 때문에 늘 옆에서 보기에 좀 안쓰러울 수도 있고, 그렇지만 저는 마냥 갔었습니다. 아마 많은 고민도 했었겠지만, 그러는 가운데 겨울이 지나고 봄이었었어요. 그랬는데 아주 제가 집에서 작업실도 그냥 약간 초라했지만, 걸어서 가는 길에 그 벽돌 사이사이에서 작은 그 움들이 막 피어나는 것을 보고, 저렇게 겨울에 딱딱한 데서 씨를 뿌린 적도 없고 그랬는데 저런 움이 피어나는구나, 저렇게 그런 벽돌과 벽돌 사이에 작은 흙이 있는 것은 누구도 눈길을 주지 않고 우리가 그냥 지나쳐버리고 그 높고 화려한 것만 쳐다보고 가게 되는데, 그것을 보면서 사실 그러한 얘기는 좀 우리가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랬는데 그게 저한테 의미를 주는 거예요. 그런 관심 없는 그 공간에서도, 보잘것없는 그런 작은 흙에서도 그런 몸은 이렇게 피어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가 이 모든 것을 통제하지 않고 그런 우주의 그 원칙, 그런 우주의 뭐라 그럴까요? 그런 순리를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잊고 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몸을 틀고 나오는 작은 그 잡초였거든요. 잡초를 보면서 제가 내가 이 모든 것을 통제하는 것보다
이 큰 우주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그 힘은 굉장하다. 이거야말로 기적인데 나를 그 기적에 얹히기만 하면 되지 않을까. 왜냐면 저 하찮은 공간에서도 저렇게 아무도 보살피지 않는 데서도 꿈을 키는데 하물며 우리는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나를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하고 좌절하게 두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그때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그 앞에 내가 무엇이 될까 이런 거 생각보다는 지금 현재 내가 행복하게 그 우주가 돌아가는 그런 순리와 힘에 나를 맡기자. 그것이 나한테는 가장 큰 혜택이고 축복이고 기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완전히 마인드를 바꿔서 그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와도 너무너무나 다 감사하게 되고 어떤 일이 와도 내가 두려움이 없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이 우주를 몰고 가는, 이 우주를 이끌어가는 그 힘이 곧 내 안에 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그 주제가 에코플로우가 되고 이러한 사실을 발견하고 나도 누구도 나와 같이 이렇게 이러한 힘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나 이런 것을 막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작품의 주제가 에코플로우고 그런데 그때 2009년도에 처음 이 작품을 전시했을 때 사람들이 이 작품을 보고는 다 움직일 것 같다고 금방이라도 막 이렇게 피어나는 것 같고 막 작품 자체가 그렇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런 힘을 내가 전달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게 고스란히 다 감상자들이 그대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와 하면서 그때의 희열은 첫 번째 물론 이제 제가 에코플로우 작품이 나오기 전에는 다양한 형태들의 작품들이었었어요. 이렇게 채색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면으로 칸칸이 되는 작품들은 아니었었거든요. 제 작품의 변천사는 굉장히 다양했었어요. 역시 관람자들도 그걸 똑같이 느껴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움직여서 이게 살아있는 생명체 같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 번 큰 저는 신뢰를 얻게 된 거죠. 역시 내가 믿는 대로 되는구나 라는 그 신뢰를 갖고 그 주제가 에코플로우고 그 에코플로우는 내 삶이고 내 삶이 또 작품에 나타나고 점점 아마 해가 갈수록 그런 믿음과 신뢰는 더 커져서 작품의 그 깊이는 더 커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기대를 해보기는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잠깐 제가 요번에 개인전을 했던 작품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릴까 해요. 네, 동영상으로 지금 저기 우리 푸갤러리 원장님도 와 계신데 네. 이 작품들은 제가 지금까지 이제 그런 삶의 그 주제로 한 그 내용을 담고 그 다음에 이 구체적으로 그 삶의 내용을 자연의 그러니까 잎을 통해서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작품화 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미 완성된 잎이나 열매나 그런 형상이 아니라 그 씨앗에서 자라나는 그 생명의 움직임 그러한 모습들을 이렇게 부착을 해서 제가 그 면제로 칸칸이 좁았다 넓어졌다 그러면서 다시 또 색상으로 그 생명의 움직여 나가는 그런 힘을 표현한 작품이 된 거죠. 여기 물론 잠깐 이제 예 그렇게 해서 이 작품의 이제
탄생을 하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예, 저의 아까 얘기한 지금까지 이렇게 끌어온 것은 꿈이었다라는 이야기. 물론 우리가 많이 꿈을 가져야 된다. 예,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듣는데 사실은 제가 작품을 하면서 늘 그때 당시는 많이 힘이 들었기 때문에 꿈을 갖지 않으면 아마 그날 하루도 이렇게 좀 생활하기 힘들었던 그런서 저 꿈을 더 제가 이렇게 계속 더 이렇게 갖고 이렇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지금은 들어요. 그럼 이 꿈은 예, 아까 얘기했다시피 우리에게 사실 물이나 공기는 무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중요한 절대적인 것을 잘 못 느끼잖아요. 그와 같이 꿈도 역시 우리에게 그런 절대적인 요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작품이 나오기 전까지 여러 형태의 작품들이 있었지만 그 작품들에서는 제가 많은 사람들이 참 이렇게 좋다라고는 했지만 이렇게 크게 내의 그런 내가 전하려고 하는 이미지나 내 삶의 어떤 깨달음의 그런 것들이 아마 덜 반영이 된 그런 작품들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다음에 그런 내가 자연의 순리나 내가 통제하지 않고 우주의 원칙과 순리에 내가 완전히 맡겼을 때 우리는 그냥 삶을 즐기기만 하면 되고 춤추면 되고 행복해하기만 하면 되고 그리고 감사하기만 하면 되고 어떤 두려움이나 통제나 좌절이 있지 않는 그런 것을 느끼게 됐고 또 실제 이 작품을 한 이후부터는 더욱 내 삶이 완전히 그렇게 변화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좋은 기회들이 많이 오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이것을 많이 이렇게 같이 나누고 싶고 전하고 싶고 그런 마음을 제 작품에다 더 많이 표현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작품이 그 이후부터 우리 생활 공간에 생명으로 피어난 그런 열매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자 해요. 판재와 판재 사이의 간격들이 많이 중요해요. 넓어졌다, 좁아졌다. 그래서 너무 또 넓어져도 좀 긴장감이 없고 너무 좁아져도 답답하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 작업을 해나가는데 예, 그러면서 이제 색도 하게 되고요. 근데 사람들이 아이들이 특히 많이 이렇게 색이 있어서 그런지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이것은 이제 서울미술관에 이제 전시관 위에 설치된 작품이고요. 근데 너무너무 제가 서울미술관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석화정이라고 하는데 그 위에 올라가면 당연히 저기에서 다 저렇게 사진을 찍더라고요. 오자마자. 그래서 제가 저 모습을 보면서 나는 참으로 사람들 너무너무 이렇게 혹시라도 미운 사람이 있어도 내가 절대 미워하면서 살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됐어요. 너무너무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저 앞에서 사진을 찍는 거 보고 제가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된 거죠. 이거는 이제 홍콩에 작품이 설치됐었어요. 근데 이제 완전히 마감된 사진은 아직 없고요. 이거는 이제 중국의 청두라는 곳에 설치된 작품인데, 사실 그냥 제가 인연이 돼서라기보다도 어떻게 이렇게 자료를 보고 이렇게 요청이 와서 하게 됐는데, 여기는 영국몰인데 아마 크게 여러 다른 12명의 작가들이 여러 몰에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에 대한 이미지도 제가 새로 알게 되고, 또 저 또한 이렇게 이곳까지 와서 내 작품이 있는 거에 대한 그런 감사함도 역시 제가 에코플로우라는 그 자연의 순리에 나를 맡기고 난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기적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이건 이태리 피렌체 광생이요. 아주 고대, 저 위에 있는 작품은 고대 전통적인 소조로 해서 브론즈로 캐스팅한 작품이에요. 저 아래에 있는 것은 이제 제 작품이 굉장히 전통과 현대적인데도 잘 이렇게 조화롭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은 이제 예전에 전시 초기에 했던 작품이고요. 예, 이때 이태리에서 이제 이렇게 우리 작가들이 가서 전시하고 이렇게 됐었는데,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면서 저기서 계속 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찍었는데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저기 창원시 도섬에 우리 작가들이 창원 조각 비엔날레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개최하면서 이렇게 펼치는 부분이고요. 이제 이것은 이제 저기 세계일보 제작관 앞에 설치된 부분이고 이제 이렇게 구조로도 표현을 해서 하게 되고 같이 이제 전시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이 보신 노래. 네, 이건 이제 양평의 봄 갤러리라고 하는 스페이스 봄 갤러리라고 하는 곳에 저기 있는 인체 조각이 제 초창기 1회 때 한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저렇게 인체 조각에서부터 지금까지 다양한 변화를 거쳐서 작품을 하게 된 거죠. 왜냐면 그때에는 사람과의 관계, 나는 누구인가 이런 것에 관심이 있었을 때였기 때문에 인체 조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목은 이제 삶의 숙고라는 이런 작업 과정은 사실 물론 큰 작품 같은 경우는 혼자서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같이 하지만 완전히 노동꾼이 되고 완전히 무수리가 돼서 작품을 해야지 되는데 저는 그런 작업들이 굉장히 제 적성에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혀 힘들지 않고 오히려 그렇게 갈 때는 밥거리는 거였고 물론 이제 집에 와서 지칠지언정 그때 그 순간에는 굉장히 제가 살아있다라는 걸 많이 느껴서 사람마다 가진 기분은 다른가 보다 하는 걸 많이 느끼게 됐죠. 네. 그리고 잠깐 얼마 전에 아름다운 TV 갤러리라고 해서 이렇게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피부가 나왔던 게 있는데 그냥 잠깐 조금 카트만 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네, 안녕하세요. 조각가 김대수입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셨어요? 네, 오늘 이렇게 분위기가 확 바뀌었는데요. 성명과 입체를 한눈에 다 보여주는 것 같고, 자연과 있고, 사람과 우주가 많이 펼쳐질 것 같은데. 네, 저도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우선 이 수술자들은 굉장히 있죠? 잠깐만요. 아시는 표현에서 학생의 그런 생명의 움직임, 생명의 힘을 얘기했고요. 요 바로 다음에 차례는 우리 평론가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과 자연적인 소재를 새 관련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현지가 거기에 배치했었죠.
사약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는 보면 결과적으로 가시성과 비가시성을 함께 가지고 계신 거죠.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것들은 정지되어 있는 것들이 아니고 사실 무수한 시퀀스 사이의 결과들이 다 모여져 있는 건데, 선생님은 그거를 문체를 통해서도, 그리고 우리 그런 식물의 그 보이지 않는 시간의 속도, 그리고 삶을 간주하는 태도, 그래서 다 가시성과 비가시성을 동시에 부족하시고 그런 사이들을 주목하신 게 아닌가. 네. 네, 그 이야기를 요 이야기를 이 평론가가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우리는 너무 쉽게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이렇게 내 삶이나 모든 것을 결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것이잖아요. 그래서 비가시적인 그러한 것을 우리가 이렇게 마음으로 보고 그러한 힘을 좀 더 우리가 좀 이렇게 의지했으면 내가 이렇게 통제하기보다는 그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열매도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맺어가는 것 같고, 그리고 좋은 기회들도 와서 제가 왕성하게 활동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고, 사실 처음에는 아주 미미했었거든요. 그러한 것이 역시 제가 눈에 피어나는 그러한 것을 보면서 삶의 기적을 느꼈듯이 제 삶에도 그런 기적이 나타났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하던 내 인생을 끌어온 것은 역시 꿈이었고, 꿈은 정말 선택이 아니고 우리 삶에서 꼭 필요한 물과 산소와 같은 그러한 요소라고 저는 말씀을 이야기를, 그래서 이렇게 세 번째 꿈은 생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받고 물론 이제 그러면 과연 좋아하는 것을 하고 살아도 될까라는 여러분 스스로, 물론 다 여러분은 좋아서 하는 것을 선택하고 지금 여기까지 오신 것 같아요. 혹여라도 가끔 가다가 조금 지루해지고 눈에 보는 거, 그리고 좀 그 시기에 내가 원하는 것이 조금 안 되는 것 같은, 아직 때가 아니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지치되거나 그것을 지속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안타까움 때문에 혹시 이렇게 그만두거나 그러면서 또 그 나머지 삶을 그것을 연연하면서 사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 제가 좋아하는 것을 하고 살아도 될까, 이런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리고, 제가 뭐 조금 미미하지만 저의 그 삶과 그리고 제가 살면서 느꼈던 것과 그리고 그 느낀 것을 작품에 표현하고 했던 것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간단히 요약해서 나누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혹시 뭐 작품의 구체적인 이야기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뭐 어떻게 만들고 그것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서 이렇게 내용 이렇게 위주로 이야기를 나누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작품을 보고 느꼈다거나 그런 이야기 있으면 함께 이야기해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밖에 네. 전시하신 작품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입구에 있는 화작품 말씀이시죠? 네, 아마 그것도 2009년 초창기에 가장 이제 이 에코플로 시리즈가 나온 게 2008년, 9년 이때였는데 그때 초기에 나온 작품이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식물이나 자연에 이제 그 다음부터는 더 유심히 관찰도 많이 하고
많이 키우고, 그리고 항상 지금도 이제 그 산책이나 이런 산으로 많이 가게 되는데, 그때 자연들을 자세히 보면 그런 잎에도 이렇게 가는 줄기가 있고, 그런 줄기나 그 잎맥들로 인해서 그 잎들이 커나가잖아요. 그래서 그 형상이 자연스럽게 집에 와서는 이제 수많은 드로잉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 드로잉에서 그 아이가 이제 눈에 띄었고, 근데 그때는 이렇게 그 형상 하나만 있었었거든요. 근데 이게 입체로 설명을 하나로 갖고서는 쓸 수 있는 이렇게 그 이야기를 충분히 줄 수 있는 형태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거든요. 근데 이 하나는 너무 좋은데, 이게 뭔가 같이 어떤 그 완벽한 조화를 이루지 않아서 고민을 하다가 그 아이를 똑같이 작게 해서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노니까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게 됐었어요. 그래서 그 2009년도에 가장 제가 좋아했던 작품 중에 하나였고, 그곳에 이제 이렇게 그 칼을 똑같이 이렇게 넣어서 두 개를 쌍으로 해서 이렇게 만든 작품인데, 역시 그것도 이 에코플로우 시리즈 자체가 그 생명에 보이지 않는 그런 은밀한 힘을 이렇게 면제로 표현하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똑같은 그런 맥락을 가지고 있는 작품이죠. 근데 초창기에는 단색으로 했었어요. 그걸 투 컬러로 낼 수 있는 것까지 아직 적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저 작품을 투 컬러로 해보고 싶어서 투 컬러로 해서 할 수 있었는데, 마침 이렇게 잘 전시할 기회가 생기고 또 북구에 크게 작품을 보고 싶어서 저 작품을 가져와서 전시를 하게 됐죠. 여러분들이 뭐 그냥 작은 이야기지만 여러분한테 큰 이렇게 힘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